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 사는 10년차 직장인 39 한정민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정강정책연설자로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엔지니어로 반도체 공정의 소재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지난 1월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민의힘 인재 영입 제안이었습니다. 총선 직전 집권 여당의 영입 인재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 참여, 그 이상의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현재 생업과 완전히 멀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뭐 먹고 살아야 하지라는 근본적 고민은 지금도 무겁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시선이 아직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던 저는 문득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19년으로 기억을 되감아 봤습니다. 그때 저는 갑작스러운 소재 교체로 반도체 공정에 동시다발적인 문제가 발생해 원인과 해법을 찾느라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렸습니다. 예기치 못한 외교적 이슈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렸고 생산 라인에는 상당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이는 반도체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물론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위협하는 리스크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답답함은 자연스럽게 제 시선을 정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기술 혁신, 제품 개발에 매진하는 과학기술 산업계의 목소리가 정치에 더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졌고 그것이 저를 국민의힘에 합류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반도체 엔지니어가 국민의힘을 선택한 이유, 그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걸어온 번영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의 역할은 결코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가는 철강, 석유, 화학, 조선, 자동차, 원자력, 반도체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수출 신화의 역사를 쓴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안정적인 경영과 투자 활동의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고 기업의 성장과 세계 무대 진출을 돕는 합리적 산업 정책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업의 최고 핵심 파트너는 정부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도 선진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정당과 정치인의 발언, 공약 등을 비교해본 결과 국민의힘이 가장 산업 현장에 적절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은 자유와 창의의 힘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무분별한 개입과 통제가 시장의 자율적인 질서를 왜곡하고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저해한다는 사실은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 증명된 진리입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가 미래 동력을 소진하는 정치는 멀쩡한 선진국마저 후진국으로 도태시킵니다. 76년 전 한반도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자유시장 질서를 채택한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글로벌 중추 국가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와 계획경제를 선택한 북한은 오늘날 세계 최빈국 신세입니다. 자유와 창의의 힘에 대한 믿음, 그 결정적 차이가 가져온 나비 효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억누르고 창의를 위축시키는 반기업, 반시장 정서가 정치권에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성장과 확장, 의지가 바로 투자 기술 혁신,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창출하는 이익이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고 약자를 돌보는 따뜻한 복지와 공동체를 지키는 굳건한 안보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힘의 경제 철학입니다. 또한 기업이 자유롭게 경쟁함으로써 소비자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장벽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보조금, 지원금을 막았던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하였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규제 개혁 방안도 약속드렸습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 세세한 곳까지 불편함이 없으신지 살피겠습니다.
차세대 산업의 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쇄적인 제도의 틀을 과감히 깨고 혁신 기업의 도전과 성장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우리 기업이 더 좋은 여건 위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법인세 인하, 기업 유치 경쟁이 한창입니다. 미국의 엘레베마주 정부가 한국의 자동차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717만 제곱미터의 광활한 공장 부지를 단돈 1달러에 제공했다는 소식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 기업을 향한 세계 주요국의 러브콜이 오늘날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몸담은 반도체 산업은 기술 패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기업 지원 경쟁이 더욱 폭발적입니다. 일본은 대만 TSMC 투자 유치를 위해 12조 원 수준의 지원금을 투입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보조금은 52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9조 원 규모에 달합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제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2차 전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국민의힘이 주도해 통과시킨 K칩스법은 이러한 전략 산업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획기적인 정책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세계 유수의 기업과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부담, 비용을 같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책임지고 입법의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특혜로 몰아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산업을 이끌고 갈 충분한 역량을 가진 기업이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아쉬운 일이 반복됩니다. 이는 특정 기업의 손해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국민적 손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잘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어려운 기업에 제도 협약의 기회를 주는 상생과 공존의 산업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산업정책의 제1원칙은 바로 현장성입니다. 아무리 옳고 정의로워 보이는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실패한 정책입니다. 주관적인 정념, 느낌에 사로잡혀 객관적 사실을 외면하는 탁상 공론 정책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기반을 갉아먹습니다. 과학적 진실과 현실성에 입각해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이 고도화되려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필수적입니다. 경제성, 환경 문제, 공급 능력 등 모든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원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엄청난 양의 전기를 사용하는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제게 지난 정부의 탈원전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이후 탈원전 정책을 수정하여 에너지 100년 대계의 밑그림을 새롭게 그리고 원전을 둘러싼 오해, 왜곡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최근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산업재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어떻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과연 중대재해처벌법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정말 효과적인 수단인지, 혹시 일자리 감소, 기업 활동의 위축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처벌 만능주의는 한계가 뚜렷합니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대기업조차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한마디로 현실과 괴리된 법입니다. 여유가 있는 기업도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중대재해처벌법 리스크를 막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영세기업은 그조차도 불가능해 사실상 자포자기 벼랑 끝에 내몰리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탁상 공론, 비현실적 정책의 전형입니다. 국민의힘은 근로자 안전, 기업 경영에 모두 도움이 되는 상생 안전 대책 모델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주도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보면 굵직한 변화, 담대한 시대적 전환의 중심에는 바로 국민의힘의 핵심 가치, 자유민주주의의 힘을 믿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중하고 유연한 변화를 주도하며
부작용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질서 있는 개혁을 추구합니다. 경제 산업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산업을 지키고 키우는 핵심 전략이며 우리 외교에도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혈맹,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공급망 재편 흐름에서 절대 이탈한 일이 없도록 보편적 가치 체계를 공유하는 자유진영 국가의 결속을 보다 굳건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우리 기업이 보호주의 장벽을 거뜬히 넘을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더 많은 우리 편을 만들겠습니다. 인권, 환경, 문화, 소프트파워 영향력을 드높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발전의 미천이 되도록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에는 조금 주제를 바꿔서 대한민국 청년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는 바로 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젊은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권의 구애 경쟁이 뜨겁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새로운 정책과 더 많은 예산이 쏟아지고 선거철만 오면 정치권은 청년 후보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 정치란 무엇인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진 기성 정치는 청년의 안정적 미래를 위해 쓰여야 할 각종 기금, 예산을 미리 끌어다 쓰기에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쌓인 막대한 국가 부채는 훗날 저희 청년들이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생색내기에 바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눈치를 보느라 개혁을 방치했고 미래 세대의 대한민국 서비스 종료, 우려의 목소리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정치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부터 스스로 돌아보고 청년으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먼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안전장치, 재정준칙을 반드시 도입하겠습니다. 정치적 셈법에만 매달려 국가 재정을 마음대로 써대고 결국 미래 세대에 비폭탄을 투하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정치인 개인의 소명, 양심, 절제심에 기댈 수 없습니다. 포퓰리즘의 유혹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준칙 법제화를 통해 영구적 잠금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시스템 개혁 원칙입니다. 저출생 고령화로 청년 세대의 부양 의무는 급증할 것입니다. 각종 사회보장기금의 고갈 시계를 최대한 늦추는 것은 물론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로의 전환, 연금 등 각종 사회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의 총의를 모아 사회적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시대의 걸림돌을 개혁하는 용기 있는 한 발자국을 내딛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청년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따뜻한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 실력 있고 성실한 이들에겐 양질의 일자리를, 뜻밖의 좌절을 겪은 이들에겐 새 출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복지 원칙입니다. 일부 강성노조의 불법과 폭력이 우수한 기업을 해외로 밀어내는 악순환을 끊고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환경을 바꾸겠습니다. 지방 일자리 소멸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중소기업이 지역기회발전 특구로 이전할 경우 상속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일자리 넘치는 강소기업 도시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겠습니다. 지방에 사는 분들이 더 이상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서도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나라, 국민의힘이 꿈꾸는 지방시대입니다. 청년의 자산 형성 기회도 적극 보장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은 이자 소득세를 면제하는 재형 저축 제도입을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소득 등 자격 제한 기준을 대폭 낮춰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혼인 전으로 4년, 자녀 출생 후 2년 내에 증여세 없이 부모가 자식에게 1억을 보태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부담 없이 청년 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 세대의 출발선이 더 앞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요즘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며 걱정하곤 합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사실 누구보다도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회만 된다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젊은 세대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해답을 찾아가는 선진적이고 개방적인 문화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우리 정치의 변화로 연결하고 싶었고, 그것이 가능한 정당은 국민의힘이라 감히 확신합니다. 제가 글로벌 선진 기업에서 일하며 또 대학에서 첨단 데이터 사이언스를 연구하며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기술적 변화입니다. 이는 사실 이미 다가온 미래입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실패한 이념에 매여 있어선 안 됩니다. 과거에만 사로잡힌 시대착오적 편견이 대한민국을 국제 정세에서 고립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뒤처지게 만듭니다. 특정 세력이 독식하는 기득권 정치에 국민은 지쳐버렸습니다. 극단적 투쟁과 발목 잡기에 국민은 실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부터 달라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정치를 약속드립니다. 저와 같은 청년이 두 눈 부릅뜨고 국민의힘이 약속을 지키는지 감시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 특권 포기, 세비 인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치 개혁의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혁명 수준의 정치 교체가 시급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국민의 상식에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건국, 산업화, 민주화로 이뤄져 내려온 국민 승리의 역사는 39 한정민의 가슴을 뛰게 하는 대역전의 드라마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그 펜을 잡고 동료 시민들과 함께 다음 장을 써 내려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